현재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국회는 안 열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 벌이는 두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0년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 사건.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대준 씨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라든가 해경이 뭐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당신은 자진 월북으로 문재인 정부 시대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걸 뒤집었지 않습니까? 지난 16일에 자진 월북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월북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당시 그런 자진 월북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분 발표를 뒤집은 거. 네. 특히 그 이대준 씨의 시신 소각 문제에 대해서 당초 국방부는 천인 공로할 시신 소각 행위를 확인했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후에 한 3, 4일 후에 추적으로 싹 바꿔버렸고 네. 이런 일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저질렀냐 이게 지금 논쟁의 핵심인데 그 당사자가 그 배우가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가안보실장을 했던 서훈 전 실장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미국으로 피신한 거냐, 도망가 버린 거냐, 아니면 자기들 얘기대로 뭐 거기 방문연구원 그 문제를 협의하러 뭐 그쪽에서 싱크탱크에서 초청했다는데 그거냐, 이걸부터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서훈 씨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외교력 또는 안보력 또는 이제 우리가 국정을 정보력이죠. 그런 정보력들을 활용해서 북한의 체제 안정을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받아왔어요. 의심을 받아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기는 이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제 대통령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자기가 직접 말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 네, 주류 세력 교체한다. 두 번째는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겠다. 근데 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평화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북한과의 어떤 어젠다의 추진에 방해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기피하거나 또는 뭐 뭔가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 한 사람이 사실 이제 그 NLL 인근에 가서 이제 활동하다가 뭐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실종이 됐고 그 후에 그 다음날 발견됐는데 북한 해역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북한 쪽에서 총을 쏴갖고 사살하고 그 시신까지 불태워버리는. 그게 이제 팩트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신을 불태웠다 하는 거는 정황적으로 목격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원경만 가지고 봐도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감청을 하는데 우리 감청 그 기술이 좋아가지고 북한군끼리 하는 교신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인도주의라든지 모든 것을 다 따져봐도 이 사람이 또 설사 북한으로 이제 기순을 하려고 했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도박 비즈니스 북한으로 도주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상식에 어긋나는 어떤 절차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뭐 이 사람 잘못으로 가서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머리를 한 거죠. 예, 예, 월북머리, 자진월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 근데 자진월북한 사람을 하겠다는 사람을 왜 북한에서 총을 쏴가지고 소각까지 했느냐. 이해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래 이제 상상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하나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득 생각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이제 코로나 같은 거 엄청난 그 국경 봉쇄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최전선 북한으로 보면 우리 남쪽이 최전방이잖아요. 최전방에서 뭔가 이제 공무원이 이제 물에 빠져 사람이 떠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전개됐는데 그게 뭐 이런 걸 뭐 김정은 지시를 받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 현장 대응이 여하간 하여튼 사람을 쏘아 죽이고 뭐 유류품을 자기들은 불태웠다고 하는데 막 소각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일어났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전 대응부터 실종 보고 받은 순간부터 사실은 거기 뭐 적경 지역이니까 북한 쪽에도 협조를 구하고 우리 국민의 또는 공무원이잖아요. 신변에 대한 안전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별로 없었던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서훈 씨가 이제 회의하고 나서 지금 이제 태도가 다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행정관이라는 친구는 해경에 가가지고 그냥 막 해경 간부들한테 그냥 뭐 협박하다시피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 행정관이면 그게 뭐 별로 높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행정관이 해경청장이나 해경수사본부장이나 이렇게 가서 위압적인 태도로 했다는 거는 반드시 그 청와대 최고의 관계자의 승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고위층한테 압박을 건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당신들이 청와대 명을 거절해갖고 견딜 것 같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최고의 관계자는 서훈 실장이나 더 올라가면 이제 대통령 나오는 거죠. 대통령. 문재인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또 서훈이 뭐 자기가 아무리 안보실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함부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흐름을 두고 이제 사실은 그 해경과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의 발표가 서훈이 주재한 이제 안보실에서의 회의 이후에 다 조금씩 달라진 거 아니에요.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책임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 그러니까 그게는 반드시 이제 서훈 씨가 이제 관련돼 있는 거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이 실무 책임자가 있죠.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 예, 이분이 이제 실무 책임자 연락 오고 뭐 이렇게 공문 보내고 하는 여기는 책임자.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은 그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국방 연구원 출신인데. 국방차관 하다가. 이제 국방차관으로 발탁돼가지고 국방차관 하다가 청와대로 가서 여기 가서 이제 1차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약간 정치인이라고 봐야 돼. 정치인 출신 차관인데 청와대 가서 안보를 한 건데 진보 성향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해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 당연히 뭐 이거는 논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서훈 씨가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정권 바뀌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월 10일 날 했는데 6월 12일에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여 만에 그냥 한 달여 만에 간 거예요. 가서 지금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입장을 냈는데 이 언론사한테 입장문을 보내가지고 연합뉴스한테 보냈더라고요. 연합뉴스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시스템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죠. 여러 군데 뭐 해봐야 복잡하고 연합에 좀 한꺼번에 쫙 뿌리니까 그래서 연합한테 해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협조하겠다, 도피성 방미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도피성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기가 지금 방문제원으로 가려, 연구원이나 이런 거로 가려 그러면은 그 제2원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뭐 교환 교수를 한다든지 또는 뭐 방문 연구원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교류 비자로 이게 나오는 이게 1년 이상 비자죠. 1년 이상 체류한 장기 비자예요. 그게 아니고는 그냥 우리가 뭐 에스다나 이런 요새 우리 무비자이기 때문에 뭐 전산으로만 해도 그냥 90일 체류는 그냥 뭐 관광을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사업 목적으로 가도 되고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이렇게 장기 체류하면서 돈벌이 하거나 연구하거나 이거 아니면 90일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3개월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거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협조하겠다고 돼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협조한다는 게
협조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수사를 하든지 뭐 감사를 하든지 출석해서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으면 언제까지 들어가겠다든지 뭐 연락 오는 대로 바로 들어가겠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고 원칙적인 얘기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으로 간 사람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말은 거기서 아주 좋은 말을 계속 하는데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범죄가 있거나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 해외 도주를 가끔 해요, 보면은. 근데 주로 동남아 만약에 이제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베트남 그다음 뭐 중국 이런 데 가면 바로 잡혀와요. 왜냐 이제 이게 우리 범죄 공조도 잘 되는 데다가 또 그쪽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우리도 막 제각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개인의 인권이나 또는 그 소송이 쉬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가 권위주의 시스템 속에서 사람 딱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도 잘 잡혀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캐나다나 미국을 가면 잘 못 잡아와요. 특히 이제 미국은 개인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뭐 정치적 탄압을 하려고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억울하게 나를 잡아내려고 한다. 내 자체 미국 체류 뭐 권한이 뭐 이렇게 침해당했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를 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1년, 2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쉽게 불러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정부 당국자는 이 사람도 뭔가 자기들이 뭐 조사를 했겠죠. 동아일보하고 얘기를 해서 한 연구기관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나갔다. 그런데 그게 재원 비자 같은 거 받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게 뭐 와서 연구원으로 체제를 허가한다는 어떤 뭘 한다든지 학교에 어떤 승인이 있다든지 연구기관에 초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넣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가는 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 형식으로 일단 먼저 나가서 장기 체류 절차를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갑자기 나간 거로 봐서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원칙에 건남없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도 이게 서면으로 남아 있거나 이런 데서는 큰 문제 없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를 하거나 강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강제 조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통화 녹취가 나온다든지 또는 근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 기록물은 지금 30년 봉인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가 어떤 감사도 사실은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강제 수사잖아요, 사실. 그런 게 들어가서 만약에 위법적인 위법 상황을 발견하려면 그렇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냥 권력의 심장부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협조하겠다고 그러고 있다가 그게 만약에 나오면 안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저 옵티머스의 대표하던 이혁진이도 LA 가서 비슷한 얘기 했죠. 뭐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거기서 김치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법률 소송 걸고 그래갖고 안 들어오고 있고 그 유명한 장자연 사건에 그 윤주호라고 캐나다에 가서 뭐 인스타그램 보내고 뭐 하는데도 거기서 뭐 소송 걸어놓으니까 캐나다에서 우리한테 보내주지를 않죠. 절차도 복잡하고 절차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법리적 어떤 자기 보호 주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하나하나가 아니라는 거를 반박해서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해소하는데도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이제. 근데 서훈 이 안보실장은 전 안보실장은 이 월북몰이 서해 공무원 비서 사건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9년 11월 2일에 있었던 2일에 이렇게 탈북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온 어민 두 사람을 5일에 강제 북송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국정원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11월 말쯤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거기에 김정을 초청장을 보낸 거 아닙니까? 문재인에서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뭐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 북송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제는 그런 것들이 다 법과 절차에 맞춰서 또 아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6시간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게 3시 30분인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9시 43분인가 피살이 됐답니다. 네. 그 6시간 동안 뭐 했느냐? 국가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그 가장 제1의 임무를 방기한 거 아니냐,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법과 탈법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 강제 북송 사건에도 이 서운이 지금 걸려 있다. 사건도 굉장히 심각한 게요. 아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저 공무원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 실종 사건에서는 대면 보고를 안 하고 서면 보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6시간이라는 공백을 두고 그냥 그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서면 보고라는 게 그냥 거기 뭐 저 관저에 누가 갖다 박근혜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관저에 뭐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페이퍼로만 보고했다는 대면으로 가서 이 큰일 났습니다. 그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이제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어민들 그 납북 사건은 강제로 이제 송환 사건, 북송 사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일단 그때 동해상으로 갑자기 북한 배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일반 경찰한테 일반 시민한테 먼저 발견됐어요. 이미 우리나라 부두에 들어와가지고 배가 다 정박해 있는 거예요. 시민이 가다가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영상이 막 돌아다닐 정도로 사실 우리의 그 어떤 시스템이 다 붕괴된 사건인데. 문제는 그 배가 조그만합니다. 별로 크지 않고 4명이 그 배에서 나와서 서 있었는데 한 명은 거의 정장 그러니까요. 정장 비슷한 걸 입고 있고 나머지는 뭐 이제 업무 작업복 같은 걸 입었는데 그 배에서 13명이 더 타고 있어가지고 17명이 타고 있었는데 13명을 그 2명과 다른 1명이 죽였다는 거예요. 예. 선상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죽였다는 건데 그 배에 사실은 17명이 탈 수 있느냐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의심되는. 우리 같으면 한 6, 7명밖에 뭐 대여섯 명 탄 것도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목선 아닙니까? 쪽배 비슷하던데. 네, 쪽배 한 거예요. 이렇게 뭐 이 저 뭐 밑에 선창으로 들어가는 아마 공간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 17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거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실이 사실은 이제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그 살인범들이기 때문에 이 2명은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이 2명은 남쪽에 있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3일 조사해가지고 이게 진정성이 의심된다 하고 우리가 먼저 북한에다 우리 돌려드릴 테니까 받으실래요? 이렇게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가 저 북한 입장에서 우리 저 공무원 물에 떨어진 공무원이 북한에 갔을 때도 사실 북한도 그 사람을 받았어. 조사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월북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실족인지 뭐 실족이면 당연히 인도주의 원칙에서 우리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바다에서 사람을 총으로 쏘아버리고 막 불태우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만행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사람이 헌법상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했는지 뭐 그런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럼 그 배에 다른 2명도 있었으니까 4명을 조사해 가지고 신문도 하고 배에 또 이렇게 우리 과학 수사 기법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배에 당장 가보면 혈흔이라든지 그렇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오죠. 그거 다 조사해서 이게 충분히 이제 살해가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중범죄자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국에서 받아서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반인도주의, 반인권, 인권 침해적인 어떤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국에서는 큰 뭐 문제 없이 그때 기세등등한 시절에 언론도 뭐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고 의형부에 넘어가 버린 또 거죠. 정부가 뭐 언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 길이 좀 없지 않습니까? 취재도 제한이 돼요. 그래. 그래서 이걸 이제 서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자기가 완전히 핸들링 해가지고 그 배를 완전히 소독까지 해가지고 수리까지 자기가 배도 보내버렸어요. 배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조사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배도 보내고 특히 이제 그 북한 이제 선원들, 어민들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동해상에서 사실은 그 목선이 일본에 그 많이 떠내려가고 그 안에서 유골이 완전히 그냥 백골화한 유골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고기잡이 외화벌이를 너무 시키니까 막 깊은 데까지 나갔다가 표류해가지고 일본에 그렇죠. 가서 막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인도주의적인 참사도 있어요. 못 살았어 그렇게 되는. 근데 그걸 잘 조사하고 사실은 밝히긴 밝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이쪽에 남쪽에 살 희망한다면 또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주의에서.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한 건데 이 일을 토탈리 핸들링한 사람이 서훈이죠. 이제. 네. 그래서 서훈을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이라든가 여권에서 아주 정전을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서훈을 조사하다 보면은 서훈이 그래서 미국으로 내패버렸습니다만은 저는 돌아오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서훈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그 경위를 밝힌 다음에는 서훈이가 뭐 혼자 독박을 쓰겠다면 모르지만 서훈이가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집행했다고 봐야 한다면은 문재인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이죠. 지금 해외로 간 게 저게 안 좋은 게 지금 뭐 휴대폰 같은 것도 다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다 그냥 버리고 오면 찾지도 못해요. 못 찾죠. 뭐 포렌식도 안 되죠. 미국에다 버려버리고 그거 다 하고 나오면 뭐가 있어. 거기서 새 핸드폰 사갖고 가져오면 그걸로 끝이죠. 그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그 뭐 국가의 그냥 기밀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다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권 바뀌자마자 뭐 또 여기 보니까 또 뭐 딸인지는 미국의 서부의 대학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 중에서도 일부가 미국에 이미 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서훈 씨는 제가 볼 때는 말로만 지금 협조하겠다. 그 다음에 저 법과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당장 자기가 정말 뜻뜻하다면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뭐 언론도 만나고 진실을 밝히고 뭐 잘못이 있으면은 사과를 하고 거기에 감사도 따라서 받고 또 수사 받아야 되면 정당한 수사도 받고. 법적 조치를 받고 그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전 대통령하고도 뭔가 교감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갔습니다만 그분도 또 옵티머스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물론 뭐 조지 워싱턴 대학인가 거기 방문 연구원으로는 갔습니다만은 여기도 출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거든요. 아무튼 이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보 적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권력 비리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고치고 또 그게 불법이라든가 탈법 요소가 있었다 한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내려야만이 국가가 해야 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앞으로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검찰을 이제 검찰총장에다가 중앙지검장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적폐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조금 관계도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 검찰로서 국가 시스템 속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리한 어떤 게 있었다면 정치라는 거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금방 같은 이런 안보상 또는 우리 국민의 어떤 인권, 생명, 재산 보호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곳곳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게 지나고 보니까 문 때 보고 너무 실망하고 이런 정권이 있을 수 있나 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조금 본인이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라는 거는 그 또 판단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00% 공감을 하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만은 돌아와서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